2018년 3월 14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주요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을 기화로 급물살이 된 한반도 정세와 개헌, 그리고 이명박의 검찰 출석,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서울신문, 청와대 4년 연임제 개헌안 다음 주 수요일 발의. 조선일보, 문 대통령 개헌 방아쇠 당겼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의멸렬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안 자문안을 보고받았지요.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다, 그렇게 치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 비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 개헌안을 발의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청와대 개헌 초안 토지 공개념 강화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부가 토지 재산권 제한 조항을 마련했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시죠? 토지는 본질적으로 개인보다는 공공의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챙기는 풍토는 개선하겠다는 것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검찰청 포토라인에서는 MB, 헌정사 비극 반복. 한국일보, 되풀이되는 대통령 오욕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MB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똑같다, 이런 뉘앙스죠. 보수 세력이 즐겨 쓰는 레퍼토리입니다. 한국일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세계일보는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이 모두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부끄러운 헌정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아시죠? 총기 결혼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통일교 소유입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제재 완화, 남북 정상 테이블에 오른다, 이런 제목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연계해서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북미 회담 앞둔 트럼프, 미국 국무장관의 폼페이오 지명,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대화론자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그 후임자로 대북 강경파인 현직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경향신문, 패럴림픽 피 끓는 40,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표팀 36명 가운데 14명이 40세 이상인데 나이 장벽을 넘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만 선수층이 얇아서 세대 교체가 제한적인 것은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거대 양당 벽에 3인에서 4인 선거구 확대 좌초 위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대부분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또는 4인 선거구를 늘리는 획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거대 양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2인 선거구는 제1당이나 2당의 공천을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지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의회는 항상 절반은 민주당, 절반은 자유한국당이 먹어왔습니다. 한겨레는 거대 양당이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와 다시 오겠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잠시 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안 자문안을 보고했지요.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순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헌법 개정안 자문안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중앙 권력의 분권 그리고 국민 기본권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의 방법으로는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안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 즉 토지 공개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어제 자문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의 시점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이어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3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라며 개헌을 하면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된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체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우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 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요, 제목이 대통령이 개헌한다니 권력분산 실종되고 남은 건 정략뿐, 이겁니다. 유신헌법 개정 때 조선일보가 무엇라고 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조선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자유한국당 책임이 크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다라고 했다. 실제가 그렇다. 한나라당이 작은 이익을 버리고 약속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적극 나섰다면 대통령이 개헌에 개입할 수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박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한겨레는 검찰 지휘부의 방침은 구속영장 청구로 정해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김프로의 예측 그대로지요. 검찰청 관계자는 수사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 MB가 경찰청에 와서 무슨 진술을 하건 그것을 반박할 자료가 완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MB를 긴급 체포하며 이른바 자법 취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MB가 집으로 돌아간 뒤 이르면 금요일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 측도 일찌감치 검찰의 영장 청구를 예감한 듯합니다. 물밑에서 영장심사부터 재판까지 맡을 중량급 변호사를 물색하고 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로펌 측에서 제시한 액수가 너무 크다고 MB 측이 난색을 보여 논의는 결렬됐다고 합니다. 한편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MB의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내일 검찰 청사 앞에서 특별히 대국민 메시지 같은 걸 발표하시나요?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검찰 조사 때 좀 협조 잘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좀 많이 하실 예정이신지. 협조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있었던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게 될 겁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 말고 다른 입장 표명 준비하고 계시죠? 그럼 기다려보시죠. 어제 언론에 나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거 이제 살펴본 결과 아직도 여전히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자회견 때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지금도 변화 없으신지? 변함없습니다. 변호인단 선임에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 네, 그렇습니다. 자, 다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유권 계속 주장하지 않으시고. 예, 반복된 질문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네요. 다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거는 변호인단에서 얘기할 겁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이미 김백준, 김희중 씨나 전직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통해서 국정원 특활비가 흘러간 경로가 밝혀졌고 다스 실소유주 문제도 영포 빌딩에서 입수된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상 실체가 드러났다. 대부분의 국민이 다스는 MB의 것으로 믿고 있는데 과연 그 반박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결국은 MB가 바라는 대로 증거와 법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20년 가까이 온 국민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는 무슨 말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만은 알길 바란다. 다스 소송 비용을 재벌에 부담시킨 행위도 문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시켜놓고 그 시기에 자기는 재벌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나 도리도 내팽개친 파렴치한 일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박 씨 아들 시영 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문제로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된 인물이지요. 다스에서 전무직을 맡고 있는 이시영 씨가 그런데 MB 소환을 앞두고 평사원으로 직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는 2010년 다스에 입사해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시영 씨는 갑자기 다스의 감사법무실 소속 평사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스의 내부 조직도에서 시영 씨의 이름이 빠졌는데요. 이시영 씨의 다스 승계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이뤄진 인사조치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다스의 경영권을 시영 씨가 우회적으로 승계하려 한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영 씨가 다스의 경영 비리에 관여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채널A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북 제재를 연기하는 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대북 제재는 한국과 미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국의 독자 제재 해제 방안을 의제에 올릴 방침입니다. 특히 5.24 대북 제재 조치처럼 개별 조치를 논의하기보다는 전체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타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제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북 압박을 견고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미국 행정부는 회담이 열려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전에 북한의 제재 완화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 대북 압박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간 번번이 북한 편만 들었던 중국,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운전대를 흔들거나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 내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제 주장이 아니라 세계일보 사설입니다. 거의 절반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개편했습니다. 대북 대화론자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방금 읽어드린 세계일보 사설에 나온 주인공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후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의 해임을 전격 발표한 것은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제안한 직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불화설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왔죠. 한편 폼페이오 CIA 국장은 보수 강경파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미 합의된 만큼 이번 인사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바꾸거나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민 파일!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의 당사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들어오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반발하는데 국회의 입법 권한이 그런 개인의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동열 의원님이 특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자리는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하는 그런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 법사위 박주민 의원을 좀 청문회에서 빠져달라. 이유가 뭐냐? 이유정 후보자가 민간인일 당시에 박주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이건 재척사유다. 그렇게 주장해서 한참 동안 공방을 벌일 일이 있습니다. 잣대가 같아야지요.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스스로 빠져주시는 게 도리에 맞다. 당사자 염동열 의원.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 무죄 원칙에 따라서 본인 소신과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본의원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질의하고 또 사법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국회의장 활동이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중지하고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이건만 신성 발언이 길다고 염동열 의원에게 지적하는 사법개혁특위 정성호 위원장. 의사 진행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 정말 총장 어렵게 국회 출석시켰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음 발언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한국당의 수호천사를 자임하는 장 의원. 물귀신 권법을 쓰는데 이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상대단 위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도 제보가 있습니다. 안미연 검사하고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장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가능한 의사진행에 관련된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시고요. 네네. 장인이 안산에 극장을 운영하다 사기를 당했고 민사에서는 이겼지만 사기꾼이 돈을 주지 않아 상임을 고소를 당했다. 그런데 안산지청의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연이었고 피고소인의 대리인이 백혜련 변호사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장 의원님, 왜 그러세요? 빨리 정리해 주시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저 회의 진행 못 합니다. 예. 이러한 의혹들도 이러한 의혹들도 자제해 주시고요. 네.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끊임없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장제원 의원. 어떤 식이냐면 박범계 의원 말씀하세요. 네. 가만히 이거 이렇게 전원희 의원님께서 안사로서 말씀을 했고 저도 제 주장이 있고 지금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장 의원님. 제 말씀을 중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이게 발언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좀. 그만하시자고요. 자, 장제원 의원님. 자, 발언 듣고 다음에 하세요. 발언 듣고.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장제원 의원님.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 주세요. 장제원 의원님. 협조해 주세요. 그럼 저는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그만 좀 해봐요. 이렇게 인격을 발살시키는 인격 모독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님. 가만히 있어봐요 좀. 장제원 의원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좀 발언하시고 좀 협조를 해주세요. 발언하세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여당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박봉계 의원 마이크 주세요. 저는 제 얘기 하겠습니다. 여당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을. 박봉계 의원 말씀하시든 누가 의사진행 말씀하시든 제 말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한국당에 돌아와 속죄하는 길. 멀고도 험한 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총선에서도 공천받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불사해야겠지만 당신이 꿈꿨던 건강한 보수 정당을 지킬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까? 너무나 딱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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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앞서 김용민 파일에서 거론됐습니다만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한 바 있는데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의 장인이 안산에서 사기를 당했다. 당시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현 검사였고 피고소인 측 대리인이 백혜련 변호사였다. 이에 안미현 검사 측은 어떠한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남용해 공익신고자인 안미현 검사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고 일러냈습니다. 백혜련 의원 역시 인격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다. 커넥션이 있다면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라.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여당 의원과 안미현 검사 사이에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에 안미현 검사는 사실 여부에 대한 진위 확인 없이 제보자의 허위 주장을 공적인 자리에서 그대로 공표해 안미현 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대부분이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인 또는 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영남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에 반대해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동안 2인 선거구는 제1당이나 2당의 공천만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한겨레는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의석을 독식하며 소수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올 1월 29일자 경향신문 사설을 소개합니다. 2014년 서울 은평구 기초의원 8개 선거구 중 3곳에서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2명만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 공약 등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 현 공직선거법은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2명만 뽑는 선거구가 대부분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1034개 자치구 시군의회 지역구 중에서 2인 선거구가 612개로 59.2%나 된다. 3, 4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동반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4년 전 선거에선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87%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다. 서울의 경우 양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366명 중 단 4명뿐이었다. 양대 정당 외에 정치 지망생들은 아예 출마를 포기하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도 흔하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2005년 대표성 결여와 과도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금의 2인 선거구제로 쪼개버렸다.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는 지방의회를 민심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출은 어려워지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은 위축됐다.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범죄자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정당이 들어가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준비해온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언론이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봉주 의원 측은 프레시안 기자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의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프레시안의 기사는 정봉주 전 의원이 피해자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법률 대리인 김필성 변호사와 정봉주 전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사실을 문제 삼아서 이거를 허위 사실 보도한 몇몇 언론들을 고소하는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소 대상자는 몇 명? 지금 특정한 건 이제 프레시안 하고요. 뭐 한겨레 하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등 몇몇 언론사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당사자는 고소 안 하세요?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누군지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라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번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A씨인지 여부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씨는 고소 대상자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이 전부 허위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고소를 진행하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사법기관 내에서 저희가 충실하게 조사를 하고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허위 아닌 부분도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허위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입당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향해 얼굴만 예쁜 게 아니다 이렇게 칭찬했지요. 이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얼굴 평가도 성희롱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홍준표 대표는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소신이 뚜렷하고 속이 꽉 찬 커리어 우먼이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추켜 세웠는데요. 이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홍준표 대표는 성추행이 뭔지 정말 모른다. 진짜 안타깝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죠.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여자는 밤에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여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지요. 여기에 더해 경찰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요원을 통해 인터넷 여론 대응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찰청 보안국은 사이버 안보 신고 요원 운영 계획 이런 제목의 비공개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민간인 요원으로 비밀리에 선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담겼습니다. 요원의 활동 역량이 강화되면 오프라인 활동까지 추진한다 이런 운영 계획도 포함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경찰이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철희 의원과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 보수단체를 움직이는 거는요, 기무사 문건에도 나옵니다. 네. 기무사도 내부 문건이 재보궐선거 개입하거나 정치 관련 조언을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할 때 보면 외곽단체라고 해서 그렇죠, 보수단체에 동원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또 이 대학생단체 동원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 경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보수단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게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젠다였던 것 같아요.
보수단체도 아닌 거죠. 이게 리스트를 보면 좀 그렇죠. 경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풀려야 될 미스터리. 그렇죠. 만약에 동원했다면 예.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만약 했느냐. 그게 만약 돈이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게 또 따져야 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작년 8월 24일 저녁 6시를 기해 가수 이승환의 신보 돈의 신이 발표됐습니다. 때는 이명박의 숨겨둔 재산을 겨냥한 주진우 기자의 폭로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지난 시점 드디어 MB가 검찰에 소환됩니다. 돈의 신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누가 이기는지 끝까지 가보자. 끝에 웃는 자가 승자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윈 믿지. 난 돈을 믿어 거기하고 정직해. 날 구워 날 유일한 선. 니들은 왜 그리 사니. 근데 왜 그걸로 사니. 돈으로 산 내 권세와 젊음 내 삶을 올려다봐. 니들은 고작 날 욕하거나
초롱이 나하지 날 부러워하지 행복하자면서 돈이 다가 아니란 말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네가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사기 내가 하면 사랑 나는 돈의 신호 나의 세금들 Dirty money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나는 돈의 신호 나의 개돼지 나는 돈의 신호 나의 천민들 Dirty money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나는 돈의 신호 나의 개돼지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